엘리자베스 설리반 살인 사건, 냉장고 속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군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한 여성에게, 특히 엘리자베스 설리반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섬으로 파병되며 집을 비우자 엘리자베스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새로운 관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충실한 생각이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32세의 엘리자베스 설리반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샌디에이고만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남편인 30세의 미 해군 수병 매튜 설리반과 두 어린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리버티 스테이션 해군 기지의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매튜는 엘리자베스의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매튜가 버지니아에서 파병 중이던 어느 날, 그는 젊고 아름다운 지역 여성인 엘리자베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친구 이상의 감정을 키웠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인 2010년, 매튜가 샌디에이고로 전근 명령을 받자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두 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맞이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4일,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자베스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매튜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왜 엘리자베스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인 매튜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엘리자베스와 매튜의 집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물었고, 매튜의 답변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매튜는 가족과 친구들이 엘리자베스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실종되었다고 신고되기 하루 전인 10월 13일, 그녀는 샌디에이고만 리버티 기지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가족과 친구들이 다시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녀의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가운데 매튜는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며칠 동안 외출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며 이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튜는 엘리자베스가 외부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튜는 또한 엘리자베스가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자신이 의심받거나 체포될 것을 우려해 침묵을 지켰다며 자신이 문제가 생기면 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튜의 이야기는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졌고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의 친구와 가족들은 샌디에이고만 곳곳을 다니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에 있는 집에서 샌디에이고로 날아와 딸을 찾는데 동참했습니다. 가족들은 엘리자베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설령 매튜의 주장처럼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해도 그녀가 두 딸에게 무책임하게 행동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엘리자베스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실종 사건과 관련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인 마이크 홀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아직 용의자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년이 흐르면서 엘리자베스의 실종 사건은 아무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점차 식어갔습니다. 그녀가 살던 지역의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무책임한 어머니이자 남편을 떠나 애인과 도망간 불충실한 아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16년 10월 6일 샌디에이고만에서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약 반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신원 미상의 부패된 시신이 떠오른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신이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떠돌던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떠난 여성의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시신이 바로 몇 년 전 실종된 엘리자베스 설리반임이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흉기에 의해 최소 5차례 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코, 턱, 갈비뼈가 심각하게 부러져 있었고 이는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엘리자베스는 이미 오래전에 살해되었고 시신은 바다에 버려지기 전에 어딘가에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료진은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의문들로 돌아가면서 경찰은 또다시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잔혹하게 그녀를 살해했을까?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매튜가 질투심에 그녀를 죽인 것일까? 비록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사건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용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증거를 모으고 범죄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 1년 반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주목한 인물은 바로 지금까지 무죄로 여겨졌던 남편 매튜 설리반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매튜는 아내 엘리자베스가 외도를 하고 그를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엘리자베스가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 애인과 도망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매튜가 그녀를 미리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이든 매튜가 범행을 저지를 동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이 매튜를 의심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측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실종된 지 2년이 되는 날 샌디에이고만에서 떠오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매튜가 샌디에이고에서 메릴랜드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편 매튜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던 가운데 엘리자베스의 친구 중 한 명이 이 부부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절친한 친구 네이선 캐릭터와의 신문에서 그는 엘리자베스가 자신과 매튜가 잘못된 이유로 결혼했다고 고백했으며 이 결혼에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군인의 아내로 사는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명의 사랑스러운 딸을 낳은 후 그녀의 심리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남편을 따라 새로운 거처로 정착했지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부모도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던 시기 매튜는 해외 파병으로 자주 집을 비우며 엘리자베스는 오랜 시간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맑고 열정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감을 피했으며 그들의 3층짜리 집에서 각자 방을 따로 쓰며 잠을 잤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엘리자베스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결혼했으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행복감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자신의 연인으로 여겼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비밀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2014년 9월 매튜는 우연히 엘리자베스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 그녀의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자신에게 거리를 두었던 이유를 매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고 매튜는 엘리자베스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네이선 캐릭터와의 신문은 엘리자베스와 매튜의 관계가 경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로맨틱했던 사랑 이야기는 결국 가정폭력으로 끝나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10월 13일, 그녀는 한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이혼으로 끝내고 싶다는 상담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털어놓으며 스스로에게 해를 가한 적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공원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겪은 끝에 엘리자베스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혼 계획을 상의하며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들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한 명령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네이선은 변호사가 말한 내용이 엘리자베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 그녀는 많이 강해졌어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죠. 더 이상 삶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확보한 경찰은 이번에는 매튜의 집을 더 철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튜가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엘리자베스가 실종된 날에 매튜의 동선을 추적하던 수사관들은 그가 청소용품점에 들러 카펫 청소기를 구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청소를 하지 않던 남자가 아내가 실종된 직후 카펫 청소기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부부가 살던 집의 카펫 아래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매튜가 거주하던 해군 주택으로 돌아간 경찰은 카펫에 남아있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경찰의 의심을 자신의 이야기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튜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자해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엘리자베스가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베어 많은 피를 흘렸으며 그녀의 팔에 난 수많은 상처를 보고 도우려 했으나 그녀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간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된 혈흔은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튜의 범행 은폐 시도는 이번에 경찰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체를 찾아내는 데 특화된 훈련된 탐지견들을 데리고 오면서 무너졌습니다. 집의 차고를 수색하던 중 탐지견들은 작은 냉동고를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냉동고는 비어 있었지만 경찰은 이곳에 이전에 시신이 있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시신이 정상적인 부패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그녀의 몸이 한동안 냉동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수사관들은 매튜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시신을 옮기다가 시신이 샌디에이고만에 버려졌고 물 위로 떠오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를 찌르는 데 사용된 칼은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의 다락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칼은 단열재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엘리자베스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에 직면한 매튜는 결국 델라웨어주 와이오밍에 있는 새 집 밖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로 송환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장에는 매튜가 엘리자베스를 2014년 10월 13일 또는 그 무렵부터 10월 14일까지 살해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검찰은 매튜가 엘리자베스를 폭행하고 침실에서 그녀를 찔러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딸, 당시 4세와 2세였던 아이들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매튜가 아내의 시신을 약 2년 동안 집에 있는 냉동고에 숨겼고 다른 주로 이사하기 전 시신을 만으로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21일 매튜 설리반은 살인죄로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매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매튜 설리반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살해 현장을 정리하고 시신을 수년간 숨겼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거의 범죄를 은폐할 뻔했지만 결국 만에 시신을 숨기려 했던 그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